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의 유용한 정보들 가득 채워뒀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챙겨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조금씩 흘러내렸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가는 종목들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개인의 선택에서는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8가지 종목 차례로 짚어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출연하시는 파트너가 선정한 내일의 관심주까지 차례로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일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모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개인의 선택은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조금 안 좋았잖아요. 네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이 사실 소폭 하락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강세 섹터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그쪽 섹터만 공략을 했다면 문제 없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그 본인의 고집보다는 시장이 강한 섹터,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확인을 하고요. 물론 1등주를 잡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1등주를 못 잡았다고 한다면 2등, 3등주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는 종목을 잡아가지고요. 그 다음 날까지 홀딩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마감 시황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소폭 하락을 했는데 전일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모든 종목이 상승한 게 아니라 1,500개 종목은 하락 정도 하고요. 소위 말하는 강한 섹터의 종목들은 상한가도 많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WTI 원유 선물도 소폭 상승을 하고요. 원달러 환율도 소폭 하락을 했는데 이런 지수들은 사실 현재로서는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주요 일정 중에 가장 큰 섹터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강세 업종은 철강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주에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2종목이나 나왔는데 우선 KG 스틸이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금강철강이 상한가 들어갔고 후속주로는 하이스틸까지 25% 가까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철강주 오늘 보신 분들이라면 언제 사셨더라도 다 수익이셨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철강주가 왜 올랐느냐 이렇게 보시면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원자재 값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순환매를 돌고 있습니다. 먼저 식품, 사료, 그다음에 수산물 이렇게 그다음에 철강까지 이렇게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철강주가 좋았고 내일도 흐름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식품주도 좋았습니다. 식품주라고 했다면 우리가 사료주를 생각을 하고요. 미래생명자원이랄지 이런 직접적인 수혜주를 봤는데 오늘의 상승은 약간 특이한 섹터에서 올랐는데 과자 섹터에서 올랐습니다. 크라운 제가 우는 상한가를 바로 들어갔고요. 서울식품은 15%, 크라운 혜태홀딩스도 15%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과, 대두 등의 곡물가 상승에 대한 판매가를 향후 인상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섹터는 이 정도 하고요. 바로 이제 개인의 선택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은 다소 흘러내렸지만요. KG 스틸 등 철강주가 강세였고요. 식품주도 좋았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자, 개개인의 고집보다는 강한 섹터를 포착하는 시각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강한 sek터가 참 눈에 보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 섹터 포착하는 눈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키워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앞으로 시장에서 또 강하게 흘러나갈 섹터들 얻어 가시는 눈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잘생긴 전문가님이 나오셨다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자, 오늘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하니까요. 끝까지 방송 보시면서 자, 개인의 선택 어떤 관심주 가지고 나오셨을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8위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오늘 8위는
흥국 F&B가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음식료, 식품주들 강하다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였죠. 오늘 흐름 보면요. 11.99% 상승이 나왔고 4,53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장중 내내 강세였고요. 중반부터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는 흐름으로 오늘 마감했는데요. 자, 유명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음료 베이스를 납품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우리 파트너님은 커피 자주 드시나요? 네, 하루에 한 잔 정도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드시진 않네요. 아, 네, 네. 그래서 요즘에 그 커피 대체품으로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많으신 네.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이슈로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모든 원자재 값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식품료 값이 특히 우리가 이제 와닿을 정도로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저가 브랜드인 커피점도 이제 가격을 인상을 한다. 왜냐하면 원두값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는 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담스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흥국 F&B라는 종목이 오랜만에 강한 상승으로 올라가지고요. 뭐 상승률로 하면 11% 넘게 올랐는데 뭐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뭐 내일도 흐름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내일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흥국 F&B라는 회사는 사실은 이름으로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캐치가 잘 안 되지만 청량음료, 영양식품, 과즙 음료 등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유명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들, 스타벅스, 그리고 이디야 같은 쪽에 에이드 같은 제품, 커피를 포함해서 이런 재료들을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우량하고요. 근데 차트를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다가 오늘 보란 듯이 거래량을 실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료 설명을 해드리고요. 내일 대응 방안도 잠깐 짚어드릴 텐데 재료는 첫 번째로는 전 세계 곡물값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모든 곡물값들이 인상되고 있는데 그중에 원두값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커피를 마실 때는 이제 커피가 예전에는 좀 얼마였다면 앞으로는 더 비싼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가 브랜드도 커피값을 다 올린다고 했으니까 예전에 저가 브랜드 커피를 쉽게 마셨다면 지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원자재 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의 음료 베이스, 에이드라든지 음료, 주스를 등을 납품을 하는 흥국 F&B가 호재인데 사람들이 커피값이 올랐기 때문에 대체제로 에이드라든지 주스를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적용한 것 같고요. 흥국 F&B 같은 경우는 커피도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매출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커피 원두를 대체할 음료인 빙수, 그리고 에이드, 아이스크림 등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납품처로는 스타벅스, 이디야가 대형 프랜차이즈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개인 카페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도 매출 신장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 물론 소매가는 올라가지만 그만큼 매출은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보면 재무제표 확인을 해봤더니 영업이익이 715억 정도 흑자이고요. 유보율도 2000%가 넘는 아주 우량한 회사다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큰 폭의 상승, 큰 폭의 하락 없이 오늘 양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은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시작일 수 있는 파트인데 재무제표로 차트적으로 보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드릴 텐데요. 지금 윗꼬리에 달린 부분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저항 라인에 위치가 걸려 있는 건데 내일 만약에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해서 시가를 4,500원 위에서 시작한다면 관심 종목에 놓으시고요. 한번 흐름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추가 상장 이슈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니까 재무적으로도 공시로도 오버행 이슈도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커피가 직장인들의 수액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단 200원, 300원이 올라도 부담스러운 게 커피값이죠. 자, 이 커피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에이드나 기타 음료 베이스 납품하고 있는 흥국 F&B가 오늘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진입하셨다면요. 이제 시작일 수 있으니까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흥국 F&B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돼서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다 좋은 호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커피를 혼자 테이크아웃을 했다면 이제 친구들 만났을 때도 커피를 네. 마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름이 또 계절적인 호재도 있을 것 같아요. 여름이 되면 뭐 아이스 커피라든지 에이드들을 더 찾기 때문에 흥국 F&B 같이 재료를 납품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또 원자료 값이 올랐기 때문에 매출로도 이어지고요. 매출은 곧 영업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닥에서 횡보 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흐름 보시고요. 만약 눌린다고 하면 뭐 비중 어느 정도는 분할로 하셔가지고 매수하셔가지고 갖고 있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외에도 계절적인 호재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한 호재도 있다는 점 추가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8위 종목 흥국 F&B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7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위 PC 디렉트입니다. 자, PC 디렉트 오늘 12.07% 상승 나왔고요. 24,6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상승을 차근차근 쌓아 올려서 윗골이 거의 없는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급을 보니까 외인이나 기관 매수는 많이 안 들어왔던데 또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우선 차트에 보면 오늘 외국인 기관 매수는 사실 들어온 건 맞거든요. 네. 그전에는 안 들어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0억, 기관 2억, 특히 사모펀드에서 1억 6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오늘부터 약간 흐름이 좋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 보기 전에 이 종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굉장히 솔깃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의 선택 8개 종목을 다루다 준비를 하다 보면 눈에 띄는 종목이 한두 종목이 있습니다. 뭐 그 종목이 꼭 간다 이런다기보다도 이 종목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인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오늘은 PC 디렉트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거나 기존 보유자분들 또 이런 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듣고요. 내일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PC 디렉트는 기본적으로는 컴퓨터 하드웨어하고요. 소프트웨어를 조립하는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우량하고요. 재무제표도 우량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주가 부양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경영권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PC 디렉트를 원래 알고 계셨던 분이라면 시나리오대로 일정대로 팔로우 하면서 매매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처럼 PC 디렉트를 오늘 처음 그러니까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분쟁이 있었다는 거 오늘 처음 접하신 분들은 내일부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최대 지주 창업주가 서태식 대표라는 분인데요. 서태식 대표인데 이분이 원래 지분을 갖고 있다가 이번 주주총회 이후에 2022년 4월 6일 날 다시 대표 자리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기존의 최대 주주였던 USR 외 1인의 기존 지분이 주주총회 이후에 14.09%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지분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서태식 대표가 다시 대표 자리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USR이라는 것은 바디 프렌드 회장의 둘째 사이인 송승호 대표라는 사람이 지분을 갖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PC 디렉트 회사를 통해서 헬스케어 신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바디 프렌드와 협업 가능성을 계속 논의하고 타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안건들이 주주총회 때 올라왔는데 10% 이상 차이 나는 득표수로 부결이 됐다고 합니다. 부결이 되면서 이 송승호 대표라는 사람과 이 USR이 갖고 있는 지분 14.09%를 매각하면서 다시 기존의 대표였던 서태식 대표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의결에 대한 분쟁 그리고 안건에 대한 분쟁 그리고 대표 자리에 대한 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이슈로 굉장히 핫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봤더니 아직 지분권 분쟁 이슈는 아직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지분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보시면 되는데요. 게다가 이 회사 자체가 굉장히 우량하고요. 영업이익, 매출액 또한 꾸준히 상승하는 본질이 있는 펀더멘탈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좋고 좋은 회사에서 지분권 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한번 자리를 한번 봐드릴 텐데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드릴 텐데요. 이날이
4월 4일이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을 실었고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거래량을 실은 장대 양봉 후에 눌림목은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꼭 거래량을 실은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눌렸다가 바로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물론 열에 7개는 가지만 장대 양봉의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근간을 보면 그 재료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분쟁 이슈가 있는지를 본다면 PC 디렉트란 회사 입장에서 이 차트는 아직 살아있는 재료에 살아있는 양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에 저 글을 그어드리면 거래량이 터졌는데요. 빠지지 않고 그대로 횡보를 하다가 21선을 만나기도 전에 오늘 양봉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분권 분쟁에 대한 재점화 이슈도 있고요. 회사 자체도 우량하기 때문에 내일 흐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을 방금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그동안 외국인 기관이 떠났었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외국인 기관도 들어와 있고요. 정석적인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PC 디렉트 내일 한번 관심에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제가 공시 확인하잖아요. 공시에 보시면 2018년 12월 19일 날 발행한 전환사채 이슈는 이미 2019년에 추가 상장을 마무리하면서 어느 정도는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추가 상장에 대한 오버행 이슈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줄 요약 드리면 차트도 완벽하고요. 지분권 분쟁이란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본질적으로 우량한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이 놓고 내일도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의 선택에서 이용준 파트너가 주목한 종목으로 PC 디렉트 꼽아주셨습니다. 자, 기업은 우량하고 펀더멘털 좋은 회사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추가로 최근 있었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이야기까지 함께 풀어주셨는데요. 자, 차트상으로는 정석적으로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내일 장에서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지켜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PC 디렉트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자, 6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위 종목 크라운 혜태홀딩스입니다. 자, 크라운 혜태홀딩스 오늘 흐름 보시면요. 13.49% 상승이 나와서 1,8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초반에 급등이 나왔고 조금씩 반납하면서 윗꼬리를 달았지만 내내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자, 윤석열 당선인 테마주로 분류가 됩니다. 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과 또 윤석열 당선인이 같은 윤 씨다. 이런 테마가 있더라고요. 또 크라운제과 제조 공장에 있는 충남이 윤 당선인 부친의 고향이다라는 점에서 테마주로 묶였다고 하더라고요. 가끔씩 이 테마주라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좀 더 갈까요? 민생 행보 관련해서 오늘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은데. 우선 앵커님이 말씀하셨다 한 것처럼 이게 이 종목은 윤석열 당선인의 테마로 묶여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말을 지어낸 게 아니고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재밌을 수 있지만 성이 같다라는 이유 그리고 윤 당선인의 부친의 고향이 충남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엮여 있다. 그거보다 더 심한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재료보다는 저는 이 재료로 크라운 혜태홀딩스가 올랐다고 보는데요. 그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값의 상승인데 특히 곡물값인데요. 옥수수하고 밀, 그리고 과자를 만들 때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옥수수와 밀값이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자 가격 또한 상승할 것이다라는 수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곡물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식음료 종목들이 이미 급등이 나온 것을 살 게 아니라 사료주를 살 게 아니라 크라운 혜태홀딩스, 크라운 혜태 이런 종목을 사놓고 2주 정도 기다렸다면 오늘 20%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템포만 빨리 다음을 생각하시면 먹을 수 있는 충분히 자리는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최고가는 27%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밀리긴 했는데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져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흐름을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크라운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과자를 만들고 크라운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용처 자회사로부터 브랜드로 로열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재무제표상 유보율에도 3,600%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홀딩스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탄탄한 느낌이 있습니다. 대기업 홀딩스들은.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크라운 제가랑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제 내일 같이 실험을 보실 때 크라운 헬스홀딩스, 크라운 헬스홀딩스 우 그리고 크라운 제과 이런 거 세 개의 차트를 동시에 띄워놓고요. 먼저 치고 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우선 중장기로 봤을 때도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흐름이 더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우선 내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과 똑같이 저와 똑같이 생각한 단타 세력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꼭 잡으시고 그 손절 라인에 기준해서 매매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첫 번째 양봉이기 때문에 내일 개인들이 들어오면 그걸 확인하고 뭐 파동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세 종목을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시는 수급은 개인만 매수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개인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환사채 유상증자 이슈는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한 주 요약 드리면 제 생각은 사료, 식량 그리고 과자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섹터를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오늘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크라운 혜택홀딩스뿐만이 아니라 뭐 크라운 제과 그리고 우선주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자, 이용준 파트너의 한 주 요약은 사료, 식량 그리고 과자까지 상승이 나온 만큼 다음 섹터, 다음에 더 강하게 흘러갈 흐름을 미리 좀 짚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 흐름은 노란톡방에서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크라운 혜택홀딩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윤 당선인 테마주인데 오늘은 원자재값 상승 이슈를 더 많이 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마가 지금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미리 올라타서 기다리고 있어야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 흐름에 함께 올라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위 종목 VC가 차지를 했습니다. 참 요즘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진 것 같은데요. 오늘 5위에 VC가 오르면서 주식시장에도 그 골프 바람이 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 13.87% 상승이 나왔고 15,6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장 초반에 상승 나와서 장중 고가 대비 한 200원 정도만 반납을 하고 마감을 했어요. 자, 골프용 거리 측정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 파트너님은 골프 저는 골프를 좀 칩니다. 잘 치시는군요. 네, 저기 앵커님은 골프를 치시나요? 저는 배우기는 했는데 네. 저는 더운 데서 추운 데서 하는 스포츠를 안 좋아해서 나이 스포츠를 안 좋아하시고 라운딩을 직접 나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두 번 정도. 나가긴 네. 머리는 올리셨네요. 네. 혹시 나가실 때 혹시 측정기가 혹시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때 그냥 치셨던 거였나요? 이런 측정기가 있었나요?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네. 제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해드릴 부분이 이 회사가 골프 거래 측정기를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네.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제가 PC 디렉트가 오늘의 탑픽 종목이고 두 번째 종목은 사실 VC를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거든요. 네. 굉장히 재밌는 종목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매출이나 이런 거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종목이고 리오픈 수혜주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VC라는 종목 관심 종목이 좀 놔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항상 개인의 선택 준비를 하면 느끼는 거지만 제가 안 봤던 종목들을 제가 공부하는 재미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VC를 받았을 때 제가 좀 생소했던 이름에서 확인해 봤더니 지지난달에 상장했던 신규 상장주였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한 이후에 급등이 나왔다면 매매를 했을 텐데 신규 상장한 이후에 시가를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계속 하락 행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없었던 종목인데 지금 리오픈 수혜주로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귀를 쫑긋하시고요. VC라는 종목을 한번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하고 왔는데요. 보이스캐디라는 제품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좀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골프를 이제 배울 때 가장 필요한 게 골프채가 첫 번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발이 필요합니다. 사실 옷 같은 경우는 갖춰 입지 않는 이상 큰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골프 연습장에 그물망에서 칠 때는 신발과 골프채만 있으면 그리고 S&B가 있으면 골프 연습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게 라운딩 가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골프존이라는 실내 골프장을 갑니다. 가서 친구들과 3, 4, 5 골프를 칠 때는 또 그때는 친구들을 또 만나기 때문에 옷까지 갖춰 입고 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야외 골프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칠 때도 사실 옷까지 입고 모자까지 사실 쓰고 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 좀 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골프존에서 치다 보면 이제 욕심이 납니다. 좀 이렇게 더 잘 치고 싶고 이제 소위 말하는 라운딩 우리가 라운딩이라는 게 넓은 그
그 초원 위에서 치고 싶은 욕심이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3, 4, 5 모여서 좋은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서 라운딩을 가게 되는데 그때 갈 때 마지막 준비해야 할 아이템이 뭐 그림 안 나오겠지만 보이스 캐디, 그러니까 거리 측정기를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금액도 상당하거든요. 손목에 치는 보이스 캐디, 그러니까 시계처럼 생긴 보이스 캐디는 지금 돈으로 45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보이스 캐디를 못 믿겠다, GPS를 못 믿겠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만원경처럼 생긴 그 거리 측정기는 90만 원 정도 합니다. 사실 저렴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라운딩을 가는 마지막 단계에서 준비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준비했는데 저는 사실 오래전에 샀기 때문에 이렇게 성능이 좋지는 않은데 지금 보이스 캐디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제가 말씀드리면 칼라고요. 칼라고 GPS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 경사도 그리고 바람 그리고 거리 같은 걸 거의 정확히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 측정기를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시계를 보면 시계처럼 생겼거든요. 이걸 차면 직접 또 보이스 캐디 말을 해주거든요. 몇 미터 남았다. 그리고 경사도 이렇게 말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라운딩 가는 마지막 단계의 필수품입니다. 이걸 만드는 회사가 VC인데요. 오늘 13.80%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하면서 어제 제가 대한항공도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골프 치는 인구가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골프는 예전에 생각하는 골프는 60대, 뭐 70대 나이 든 아저씨들이 돈을 많이 번 아저씨들이 치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0대부터 그렇게 골프를 친다고 합니다. 특히 20대 여성들 또 MZ세대 중에 20대 여성들의 골프 웨어 수요하고요. 골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골프 신규 유입자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여성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용품, 골프채부터 골프 옷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스 캐디까지를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매출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이 종목만 올랐던 게 아니라 관련주로 가스텔 바작이라고 골프 웨어를 만드는 회사도 8% 가까이 올랐고요. 실내 골프를 칠 수 있는 골프존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프 섹터를 좀 관정해 놓고 제가 말씀드린 VC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게다가 이게 또 재밌는 이야기가 거리두기 해제됨으로써 기존에는 골프존에서 쳤던 인구들이 라운딩을 나간다고 합니다. 날씨도 좋아지고 거리두기도 해제됐기 때문에 퍼블릭 라운딩을 가서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싶은 욕구가 터지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고 요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보면 20, 30대 남자 여자들이 골프 웨어를 이쁘게 입고 골프를 스윙하는 모습을 인스타에 많이 올리잖아요. 거기도 해외에서 찍는 모습 올리는데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플렉스가 해외여행 가서 이쁜 옷을 입고 골프를 하는 모습이 20, 30대의 가장 큰 플렉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스타에 그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 보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 아이템인 거리 측정기를 만드는 VC는 이제 호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제표도 우량하더라고요. 부채 비율이 81%고요. 유보율이 900% 정도 되니까 굉장히 우량하고 앞으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차트에서 이런 신규 상장주를 공략하는 법을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 뭐 돈 받지 않고 무료로 오픈해 드릴 테니까 지금 좀 집중을 해 보십시오. 차트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VC 종목 차트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신규 상장주를 공략하고 매매할 때는 세 가지의 가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선들이 빨간 선 2개, 검정 선이 하나 있는데요. 왜 어떻게 그어진 거냐면 첫날 상장한 날 일봉의 시가, 고가, 종가를 기억하시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 상장한 날 종가였던 종가 가격이 보시면 15,350원이거든요. 검정색 부근일 텐데 그 검정색 부근을 오늘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규 상장한 일봉의 시가인 17,000원까지는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바로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밀리지 않는다면 제 전제는 있습니다. 항상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밀릴 수도 있다는 전제인데 이미 신규 상장한 첫날에 종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할 확률이 하락할 확률보다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1차 목표는 17,400원을 보시면 되는데 17,400원이 신규 상장한 첫날 시가이기 때문에 여기를 또 저항을 받으면 밀리다가 여기를 돌파하면 그 다음에 가격은 신규 상장한 최고가인 19,500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향후에 이렇게 계속 상장해서
진행을 하려면 어차피 돌파를 해야 된다면 신규 상장한 최고가인 19,500원을 돌파해야 신고가 패턴으로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무너지면 다시 저가인 1,700원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뭐 그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운영하는 뭐 큰손이라든지 이걸 관리하는 회사 관계자들은 이번 기회에 리오프닝 수혜도 달려 있고요. 매출도 늘어나고 유보도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신규 상장한 고가 19,500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7,400원 보시고 그다음 19,500원을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중장기 패턴으로 갖고 가시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 토픽 두 번째 종목은 VEC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 가지 가격 꼭 집중하시고 보시고요. 제 말이 맞으면 이용준 이름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저희 실시간 방송 채팅창에 우리 이용준 파트너님 못하시는 게 없어서 인간미가 너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골프까지 잘 치시면 어떡하냐고. 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VC 같은 경우는 지지난달 상장한 신규 상장주입니다. 손목에 찰 수 있는 시계 형태의 보이스 캐디를 만드는 회사로 앞으로 매출뿐만 아니라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유명한 회사인데 이런 신규 상장주를 공략하는 유용한 팁까지 함께 공개를 해주셨으니까요. 혹시 못 보셨다면 노란톡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거나 또는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VOD 채널로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차 목표가로 17,400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하시고 신규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VC에 대한 이야기까지 깊게 나눠봤고요. 자, 4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위 KG케미칼이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흐름 보면요. 16.55% 상승이 나와서 51,4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내내 지지부진하다가 막판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쌍용차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이 마감한 인수의향서 접수에 결국에 인수전 3파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 지금 자금력에 우위가 있는 KG그룹 계열사의 투자자들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재료는 사실은 케미칼 자체로 올랐다기보다도 KG 스틸이 먼저 상한가를 가니까 오르게 됐거든요. 그걸 보고 KG 관련주들이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근간의 재료는 쌍용차 인수가 맞는 거고요. 그래서 다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뭐 4파전까지 됐다고 합니다. 뭐 쌍방울, KG, ELBNT가 들어왔고요. 파빌리온 프라이빗 에코티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4파전이 됐고요. 그래서 일정은 5월부터 8월까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KG 케미칼은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오전 오후 내내 지지부진했었는데 2시 반 이후인가 그때 KG 스틸이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서 따라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은 한번 그 홀딩 베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신규를 진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종목들은 재무나 이런 것들 다 문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는 이 기술적 분석으로 타점을 잡는 것 자체가 이런 종목들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내일은 시작하면 KG 스틸하고요, KG 케미칼을 두 개를 띄워놓고 체결 강도하고 호가창 흐름을 보시고 먼저 올라가는 종목들을 먼저 그게 대장주니까 KG 그룹의 대장주니까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막판에 올랐기 때문에 내일 시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 요새 같은 경우는 막판에 수급이 확 몰려도 시가 갭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맹신하지 마시고 내일은 KG 스틸하고요, KG 케미칼을 같이 보시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KG 그룹들은 이제 좀 신규 매수를 좀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KG케미칼 오늘 상승의 재료는 역시 쌍용차 인수전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KG그룹 대장은 KG스틸이었고요. KG케미칼은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내일은 스틸과 케미칼 같이 보시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KG그룹주들 조금은 좀 멀리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4위 종목 KG케미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3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위 종목은 일동홀딩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요. 19.77% 상승이 나와서 51,2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장중에 내내 강세였고 윗꼬리도 거의 달지 않았습니다.
자,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어요. 자, 일동제약 아무래도 이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긴급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이 부분에 오늘 좀 상승이 나온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탑픽 두 종목은 이 말씀 드렸고요. 일동홀딩스를 약간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 게 네. 일동제약이랑 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제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동홀딩스가 사실 연일 상승입니다. 최근에 뭐 일동제약 세무조사 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형 출산에 대한 우려도 큰 악재가 두 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고 그대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의아하고요. 진입은 저는 간이 작아서 이런 정보는 못할 것 같은데 우선 재료는 확실합니다. 일본 시오노기 제약하고요 공동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 이슈가 있고요. 일본에서 긴급 승인 나면 우리나라 현재 3상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일본이 승인하는데 우리나라도 안 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동제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동제약의 모회사이고요. 지분의 3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료가 이게 좋은 재료만 있는 게 아니라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논란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일본 정부에서 100만 명분을 선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기형아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이슈가 없는 사람들한테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재무제표 보면 제약회사들이 재무가 잘 안 좋은데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도 2019년부터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이고요. 당기순이익은 5년 연속 적자입니다. 뭐 유보율도 300% 정도 되니까 뭐 재무는 썩 좋지 않은데 이슈는 확실히 강하다. 이게 바이오의 힘인 것 같은데 과연 접근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일동홀딩스를 말씀드리면서 일동제약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동제약 차트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일동제약이 실제적으로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동제약 차트를 보여드리는 건데 다른 건 재료들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언급을 안 해드리고요. 제가 하나 집어드릴 거는 일동제약의 전환사채 공시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전환사채 귀찮아하지만 결국에는 이해해야 될 부분이 전환사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환사채는 2021년 1월 18일, 작년 1월 18일 날 운영자금으로 1,000억의 전환사채를 일동제약이 발행을 합니다. 뭐 채권으로 할 수 있고 주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권리가 전환사채인데 이게 공시를 보면 만기 표면 이자율이 0%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준다. 1,000억이라는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명백히 주가가 부양하면 주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환가액은 저 밑줄근 아래 빨간 줄입니다. 이 빨간 줄이 2만 원인데요. 전환가액은 2만 원에 500만 주라는 큰 주식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년 후인 2022년 올해 2월 달부터 이제 추가 상장을 할 수 있는 이제 이슈가 오버행 이슈가 발행되는데 첫 번째로 보면 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동그라미 친구가 한 첫날, 이날 100만 주, 우리 돈으로 2만 원이니까요. 2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2만 원짜리 3만 5천 원을 한번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 이날 또 100만 주, 4만 원 정도, 4만 5천 원 보시면 2만 원짜리 2배 이상의 차익을 보고 또 전환사채를 추가 상장하고 이날이 제일 재밌는 날인데 6만 원 정도의 2만 원짜리를 3배 정도 올려서 추가 상장해서 또 주가 전환을 했는데 이 추가 상장을 하고 21선 걸어놓고 그 다음날 하한가가 나옵니다. 일동제약이. 그래서 저는 이제 상승하기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기형에 대한 이슈, 세무조사 이슈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을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셔야 될 게 아직 전환사채 물량이 400억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접근하면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주가를 이렇게 하락을 시켜버리면 이 전환사채에 대한 을 하려고 했는데 주가가 2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전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를 다시 부양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재료는 일본에서 긴급 승인이 나면 거기에 대한 또 혜택은 받을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공시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시고요. 재료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되게 신기했던 게 3차 추가 상장한 이후에 4차, 5차가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줄 요약 드리면 400억의 추가 상장 물량이 남아있는 일동제약은 악재와 호재 그리고 추가 상장 200억이 공존하는 종목이므로 여러분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동홀딩스 오늘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일동제약과 함께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재료는 분명한 상황입니다. 기형아 출산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지금 분명히 치료제에 대한 분명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대감으로 삼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전환사채 이슈도 있습니다. 재무는 불안하지만 재료로 가고 있는 만큼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신중하게 접근하셔라라는 조언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일동홀딩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2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던 철강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2위는 금강철강이 차지를 했는데요. 오늘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11,20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오후장에 1시쯤에 상한가 진입을 해서 떨어지지 않고 무리 없이 안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유럽이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잇따라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국제 에너지 안보 우려가 커질 경우에는 강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지금 철강주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사실 금강철강 얘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신 네네네. 또 KG스틸이 있잖아요. KG스틸.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죠. 네네. 앵커님 정확히 집어 주셨다시피 저희가 KG스틸을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용준이 관리하고 있는 노란톡방에서 오전 11시 48분에 저희 그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알려드렸거든요. 네. KG스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물론 KG스틸은 철강주로도 분류가 당연히 되지만 그 이면에는 쌍용차 이슈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철강주가 금강철강이 1시에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KG스틸은 제가 말씀드렸던 11시 48분은 거의 미동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KG스틸 갈 거라고 봤고 노란톡방에 제가 언지를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원분들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예, 상한가까지 봤으면 24% 수익이거든요. 그게 이제 노란톡방이 하고 있으니까 샵 008이 하셔가지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하루에 2개, 많게는 4개 종목 정도를 관심 종목으로 안내를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노란톡방에 11시 48분에 KG스틸 나갔다. 그래서 상한가까지 갔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금강철강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 우선 금강철강이 오늘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철강주의 시작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이제 철강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인상이 되고 있고 모든 게 인상이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은 철강 가격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중국의 철강 생산지 봉쇄 소식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철강을 수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철강 회사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오늘 또 상승하는 걸 보면서 아직 원자재 관련주들은 상승폭이 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1시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대장주인데 금강철강 제가 차트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재무도 우량하고요. 이런 철강주들은 또 땅이 좀 크기 때문에 유보율도 좋더라고요. 1184%나 되기 때문에 내일 흐름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52주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이기 때문에요. 시가를 뚫고 시가 갭으로 이 정도 올라가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벌써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기 때문에 차익 물량이 나온 다음에 시가 갭 하락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철강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호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금강철강은 회사 좋고 전환사채 유상증자 이슈도 없고요. 게다가 개인 외국인 기관이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트레이딩 하시거나 오늘 지금 보유하고 넘어가신 분들한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상한가 1일의 기준은 시가입니다. 시가를 깨지 않으면 홀딩 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되고요. 시가를 깨지면 절반 정도는 그 구간에 익절하시고 절반은 일봉을 보시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유익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상한가의 기준은 그 다음날 시가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내일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철강주 아주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금강철강도 상한가 들어갔지만요. 이용준 파트너가 노란톡방에서 오늘 공략한 종목이죠. KG스틸 상한가 들어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초반에 전해드린 것처럼 강한 테마, 강한 섹터 위주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요즘 우리 장입니다. 최소한 반발짝은 빨리 움직여야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흐름 올라타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에 함께 하셔서 상세한 공략법으로 내 수익 극대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2위 종목 금강철강까지 만나봤고요. 자, 1위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1위는 크라운 제과가 차지를 했습니다. 역시 상한가 안착했고요. 13,65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오전 10시가 조금 지나서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 그대로 상한가 완전히 안착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사실 이미 크라운 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기 때문에 크라운 제과에 대해서 뭔가 더 이야기를 풀어주실 게 있을지 여쭤보기 전에 혹시 크라운 제과 과자 뭐 좋아하시는지? 뽀또란 과자도 크라운 제과 제품이고요. 네. 굉장히 또 우리가 뭐 맛있게 먹는 과자들이 크라운 제과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뽀또 좋아합니다. 그리고 과자 먹으면 자꾸 배가 나온다 그래서 요새 조금 좀 줄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빠는 또 그 짱구 과자를 좋아하셔가지고. 네. 나이 드신 저도 짱구 씹는 맛이 좋아서 그렇죠. 크라운 제과는 이제 보면 그냥 오래된 회사이고 그만큼 수요층도 탄탄하고요. 제품도 탄탄하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는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이제 좀 첨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홀딩스 회사하고요. 그 밑에 이제 크라운 제과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흐름이 사실 똑같은데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가고 어떤 종목은 윗골을 달린다는 게 그거는 뭐 올리는 사람 마음 아닐까요? 올리는 사람 마음이 이 크라운 제과 홀딩스, 크라운 제과, 뭐 크라운 혜태까지 다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고요. 근데 뭐 올리고 싶지 않으면 안 올리는 건데 꼭 이제 회원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크라운 제과는 상한가를 갔는데 크라운 혜태홀딩스를 왜 안 갑니까라고 저한테 따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가야 됩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가야 되는 건 올리는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물론 강세 섹터이지만 세 종목이 다 상한가를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제 크라운 제과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이 세 개의 종목 중에는 대장은 크라운 제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상한가 매매 다음날 매매하는 기준을 알려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이것도 크라운 제과 또한 내일 시가를 확인하시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오늘 상한가를 먹으신 분이라면 뭐 축하드리고 시가를 확인하시고 시가를 깨지 않으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상단에 차트적으로 보면 상단에 이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 구간이거든요. 볼린저 밴드 상단선인데 14,500원 정도가 이제 저항이 될 수 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걸 뚫으면 목표가인 고가인 15,700원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가를 깨지 않으면 그냥 버텨보겠다라는 마음을 갖다 보면 더 큰 상승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한가 매매하는 가장 중요한 팁, 시가를 보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한가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꿀팁도 함께 방출을 해주셨습니다. 시가를 보고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크라운 제과 관련주들 흐름이 아주 좋았던 만큼 내일은 좀 시가를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8가지 종목들 차례대로 만나봤는데 정말 데일 것처럼 뜨거운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이 힘있게 갈지 또 상한가에 안착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용준 파트너가 공개해주는 내일의 관심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의 선택할 때마다 이제 방송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네. 큰 종목은 가도 4% 정도 가면 많이 갔고 하락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한 종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공격적인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이게 내일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종목은 제가 타픽으로 가져온 종목은 무림 PMP를 가져왔습니다. 차트 나오는데요. 이 종목은 종이 관련, 펄프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흐름이 한번 나와 있는데 이게 무림 PMP가 왜 가져왔냐면 지금 보시면 식품, 오늘 철강까지 다 올라가지고요. 한 바퀴,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2바퀴를 돈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다음에는 펄프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펄프가 남아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영풍재지, 신풍재지 다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은 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섹터는 무림 PMP, 페이퍼 관련 종목이라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무림 PMP를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요. 이게 급등이 나오면 저희 그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상담을 안내를 해드릴 텐데 종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 무림 PMP, 무림 SP, 무림 페이퍼 다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종이의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세 종목이 다 한꺼번에 가는데 제가 왜 무림 PMP를 오늘 토픽으로 갖고 왔냐면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무림 PMP가 가장 크게 올라서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보면 오랜 횡보 후에 매물대가 사실은 많이 희석되어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구간, 이 동그라미 친 구간만 돌파를 하게 되면 상승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무림 PF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내일 하락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철강까지 갔고요. 오후에 잠깐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은 8% 가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안 가면 내일 모레까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갖고 왔고요. 그리고 재료는 확실합니다. 국제 펄프 가격이 급등을 했고 투자자들이 이제 관련 종이 회사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림 PMP, 무림 SP, 무림 페이퍼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 세 종목 중에 대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제가 무림 PMP가 대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세 종목 관종에 넣으시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이 여기 있어요. 지금 4월인데 5월 1일부터 종이 가격을 15%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아침 저녁 뉴스에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의 돈의 흐름은 종이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주주들,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갈 것이고 5월 1일 날 매수함이 늦기 때문에 지금 4월 중순 이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림 PMP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게다가 지금 종이를 운반하고 있는 운임도 상승하기 때문에 종이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재무적으로 안 좋은 종목을 갖다 주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선 무림 PMP 같은 경우는 부채율이 45%, 유보율이 1,800%가 되고요. 배당까지 0.78%가 하는 회사이고 매출 또한 1,300 그리고 영업이익은 60억 정도 나는 아주 우량하고 탄탄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회사가 원자재값 상승으로 종이 가격을 상승하면 종이라는 게 우리가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생필품이기 때문에 매출로 이어진다. 그리고 오늘 윗꼬리의 상승은 그전에 있던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내일의 출발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손절가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상승하다 사셔가지고 나중에 욕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손절가는 저는 4,500원, 22선 부근을 혹시라도 악재는 없겠지만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가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최근 3일 동안 외국인 순매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공격적인 종목으로 무림 PMP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지금 국제 펄프값이 뛰고 있고 지금 오늘 철강 갔으니까 조만간 펄프 쪽에서 시세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계신데 상세한 공략법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상세한 공략법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자,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